네. 자, 이제 그 5강 쪽에 자, 금쟁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쟁이는 반드시 자, 문제가 최소한 한 개는 나오고요. 꼭 이제 직접 거래라든지 쌍방대리 하지 말아라. 자, 꼭 정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보셨을 때 이제 자, 이게 정답이 될 것 같다.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또 내용의 느낌을 보시면요. 매년 꼭 출제가 되긴 될 건데 어떻게 정답이 됐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바로 추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자, 세월레벨 다 갑니다. 그리고 1분 안에 바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 마킹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안 풀리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금쟁이는 우리 박스 문제로 나오거나 다음 중에서 금쟁이가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꼭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금쟁이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자 금쟁이가 먼저 1년이나 징역이나 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자 3학년 3년이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전에는 3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6개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일반에 4개하고 그 다음에 6개니까 딱 10개입니다. 10개가 이제 금쟁이입니다. 하나에서 2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앞글자 따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여기가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4개 1학년 일반계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부를 했을 때 이제 설명 한번 해 드릴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 토지나 건물을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박스에서 토지의 매매여 금쟁이 찾아봐라. 토지 중개상물 들어가죠. 우리 처음에 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임목이라든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매매여 사고 팔고 계속 우리는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중개는 않고요. 사고 팔고 계속 사고 팔고 뭐 딱 한 번 그건 문제는 안 삼습니다. 대신에 이제 직접 거래면 한 번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고 팔고 그러면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얼마로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갈 수가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매매라고 했죠. 매매 외에 임대나 자 우리 임대차업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임대나 교환업은 금쟁이가 아닙니다. 사고 팔고 계속입니다. 뭐 바꾸거나 그리고 세를 주거나 세를 들어가거나 자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안 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직접 거래했을 때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내 건물 이런 것들을 직접 세를 그냥 주거나 다른 부동산을 통하면 됐을 건데 바로 주면은 여기도 직접 거래로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건 계속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중개사업의 매매업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시중에 가보면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르면 괜찮습니다.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뭐 주고받고 얘기입니다. 자, 무등록하고 협조했을 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하고 절대로 중개를 의뢰받고 명의를 이용토록 하고 그런 것들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이제 금쟁이로 정말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걸립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 있다. 자,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중개보수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거나 하기입니다. 초과해서 받았을 때 여기는 얼마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떤 경우도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합의를 해도 아니면 요걸 안 해도 그냥 가져왔다.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대신에 뭐 자동차를 받거나 건물을 받거나 뭐 땅 지분을 받거나 골동품을 받거나 뭐 골프 회원권을 받거나 아니면 생활용품 하나 받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법정 중개 보수 100만 원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보수를 받으면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줬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받았다가 나중에 50만 원인데 50만 원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판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걸리면 교도소 간다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좀 억울한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언급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자,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찾으러 가니까 이미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10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금지행위입니다. 뭐 받은 적이 있잖아. 입니다. 이거는 또 결과를 안 봅니다. 항상 우리 법은 결과를 보는데 여기는 받았건 안 받았건 부도 처리돼도 뭐라고요? 금지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바로 또 31회 때 나왔었는데 만약에 시도의 조례를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요. 시도의 조례를 잘못해서 시도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조례가 좀 다르다.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데입니다. 만약에 초과해서 시도 조례를 잘못해서 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이건 착오로도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금쟁이 아까 결과 안 본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그냥 절대로 사정 안 들어줍니다.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학년 일반에서 이제 매매할면 초과 판단인데 판단을 요 네 번째가 약간 어려울 겁니다. 판단을 그르쳤을 때입니다. 막 거짓말해서 입니다. 자,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르쳤을 때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거짓된 언행 등으로 그리고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만약에 판단을 그르쳤을 때 안 했을 건데 거래를 안 했을 건데 막 속였을 경우입니다. 나는 중개보수 받아야 되겠다. 속여서 계약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야는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 나왔었습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임야를 그리고 배 팔아주겠다. 금방 팔아주겠다.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못 팔아주면은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학년짜리 자 먼저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3학년은 한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한번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뭔지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판단을 거치는 거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그리고 무등록을 알면서도 다 우리 시험 문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물의 매매를 어불했을 때 매매 알며 초과 판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강의로는 이제 5강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금쟁이입니다. 하지 말아라. 자, 금쟁이라고 해서 이제 33조 정말 삼삼하게 얻어맞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33조 조문회계입니다. 여기 이제 하지 말아라 금쟁이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1학년 그리고 3학년 마지막에는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여기 이제 중개 대상물 풀어서도 냈었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 중개를 대상으로 삼는 물건 토지 건물 뭐 여기도 뭐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뭐라고요? 매매를 자, 뒤에 잘 보시면 업으로 그입니다. 업으로 매매 한 번 여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 우리 저기 중개업에서도 계속 반복성 하면서 봤습니다. 직업이다. 입니다. 상습적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 있을 때 이제 요 매매업에서 이제 매매 하나만 정말 매매하니까요. 1학년 일반으로 매매를 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금쟁이 아니라고 입니다. 정말 유사품에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환을 업었을 때 자, 교환 같은 거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뭐 바꿔치기 할 때, 바꿀 때 여기도 뭐 큰 차익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 이제 토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토지하고 다른 사람 건물하고 바꾸는 거입니다. 요 교환만 잘 하시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환을 뭘로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 매매만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금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입니다. 교환은 거의 잘 안 내봤는데 여기는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A 토지가 있는데 누구요? 자, B 그리고 건물 뭐 토지 건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이제 자, 먼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땅이 정말 괜찮습니다. 또 여기도 뭐 계획관리네
또는 공업 지역의 뭐 준공업 지역 이런 토지는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법 시간에 많이 배울 겁니다. 자, 그냥 배우지 마시고요. 나도 저거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도 그냥 좋아요 그러면 안 삽니다. 정말 살려고 왔다가도 괜히 그냥 막 너무 좋다고 심하게 막 들이대면 나중에는 아예 도망갑니다.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겠다. 항상 우리 토지는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게임입니다. 뭐 없으면 맹지니까 안 되겠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을 찾아서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해야 될 거고요. 나중에 개발도 안 되는데 보존만 해야 되는데 소개해 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욕 얻어먹습니다. 나중에 중개 잘못됐다고 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환도 조금 잘 된다는 게 토지하고 건물, 토지 가진 사람은 건물이 아무래도 욕심나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이 아주 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잘 안 팔립니다. 요거 바꾸면요 바로 그냥 두 개 좀 쏙새기는 물건도 바로 치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꼭 개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토지, B토지라고 해서 갑하고 을 둘 다 잘 안 팔리고요. 사는 사람도 거의 잘 오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여줘도 안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이제 다른 사람 붙이지 말고 요 두 사람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환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바로 다 처리가 됩니다. 두 개 아주 골치 아팠는데 다른 사람 아무리 소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두 사람 앉혀놓고 한번 여기도 교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서로 더 좋다고 하고 서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 이제 쌍방할 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도 해치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우리 개업공사 가지고 있는 건물을 바꿨을 때, 그리고 바꾸는 것을 막 밥 먹듯이 했을 때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만 금쟁이라 사고 팔고 계속했을 때가 금쟁이지, 바꾸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임대를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임대를 업으로 했을 때, 자, 이것도 못하면 건물을 막 비워놓으라는 소리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중개 의뢰인한테는 임대 그리고 임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매도매수인 말고 다른 사람들 임대 임차인 말고 임대를 업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매매만 바로 금쟁이. 여기도 금쟁이는 아니다. 요건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개사물이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의 매매업 당연히 금쟁이고요. 그리고 이걸 풀어서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목은 내용을 얘기 안 했지만요. 건물의 매매업 그래도 금쟁이. 꼭 요 글자만 나와야 금쟁이다. 아니요. 풀면은 토지도 매매업 금쟁이, 건물도 매매업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개대상물도 풀어서 내놓은구나. 그리고 형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만 매매한다. 다른 것들은 매매 안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사람. 이제 무등록입니다. 무등록으로 시중에 꽤나 많습니다.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무등록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중개업자라고 용어는 사라졌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업자. 근데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등록을 안 했는데 무슨 개업인가?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제 그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언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용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임을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 모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게임입니다. 요 알면서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알면서도 뭐를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았었고요. 자, 중개를 의뢰받았다라고 무등록이 중개 물건 준다고 하니까 의뢰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용계입니다. 내 명의 이용해봐라 게임입니다. 자, 명의를 뭐하게 했을 때, 자, 이용하게 했을 때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쟁이 두 번째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시험 문제 중에는 제일 많이 안 냈었던 게 바로 요거 같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면서도, 자, 그러면 우리 반대석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모르면, 자, 모르면 금쟁이 이다 아니다. 근데 모른데도 금쟁이다.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예 전혀 몰랐는데 거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항상 우리 법에서 너무 가혹하면 봐줄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른데도 금쟁이로 삼습니까? 입니다. 무슨 점쟁이 돼야 됩니까? 어디 뭐 미아리 가서 돗자리 깔아야 됩니까? 자, 무슨 놈인가 어떻게 알아요? 입니다. 정말 모르면은 금쟁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금쟁이는 뭐 한다? 아니다. 괜히 또 무등록이 나오니까요. 무등록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맞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중개의뢰 받았을 때 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우리 개업은 그입니다. 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 무등록으로 이제 중개하는 만약에 A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나중에 우리 형벌도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3학년 3반. 근데 그 사람 말고요. 자, 누구요?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 그러면 우리 B가 이제 개업인데 B가 개업인데 자, 무등록이 물건 준다고 하니까 받았다. 그럼 우리 개업공사는 뭐라고요? 1학년, 지금 1학년짜리입니다. 1학년은 일반이지 여기다 3학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데 그 무등록이라는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받은 우리 개업공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란히 정말 청송교도소 동기되겠네. 같이 교도소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우스갯소리 정말 아닙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많을 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도 이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이제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실 거고요. 중개보수나 실비를. 요 실비는 실제 경비를 쓰고 돌려받는 게 바로 내가 먼저 쓰고 나서 돌려받는 거. 그리고 중개보수는 매매 같은 거, 요거 이제 무형의 서비스겠죠. 입니다. 여기는 유형이고 여기는 무형이고 뭐 자세히 언급은 안 하고 계십니다. 매매 같은 거 성립시켜주고 나서 고생 좀 많이 하고 나서 무형으로 거래가 성립됐을 때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 여기는 돈을 먼저 쓰고 대장 떼거나 등기상 지면서 떼거나 그러면 뭐 열람에 700원, 그다음에 발급에 1,000원. 이런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통 많이 뗍니다. 등기소 언제 시간 내갖고 가나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떼고 나서 근데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요. 실무에서는 안 받습니다. 1,000원 주세요.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받을 건데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보수가 좀 달라요.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다른 보수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나 실비를 모아요. 초과가 중요하다고 씁니다. 초과하여. 이렇게 초과하여 뭐를 받았을 때 금품을 그럽니다. 초과하여. 그리고 금품을 하다가 뭐 금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도 모두 문제를 삼습니다. 금품으로 뭐 하는 거? 받는 행위. 요 받는 행위도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앞쪽에 있지만요. 하다가 어떤 명목이 될까? 절대 안 봐줍니다. 이렇게 어떤 명목이 됐건 무조건 뭐라고요? 금쟁이로 보겠다.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하여튼 받으면 초과해서 받으면은 모두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교도소 보내겠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판례도 나와 있는데 이제 만약에 받았는데 첫 번째 이제 합의를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합의하여 입니다. 합의를 해서 이제 받았을 때 합의하여 받는 거 여기도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법정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지 50만 원 더 합의를 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해요. 받는 것도 뭐라고요? 금쟁이. 하여튼 무슨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지 말아라. 금쟁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걸리면 교도소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반환. 자, 일단 받기는 받았지만은 초과하여 받은 걸 이렇게 초과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초과하여 받은 금품을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계셔야 됩니다. 초과하여 받은 그리고 뭐를요? 이렇게 보수를 그리고 보수를 뭐 했을 때 반환했을 때 정말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받으면 그 후에는 무조건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봐주게 되면 일단 먼저 받아봐. 그리고 형벌 가할 것 같으면 돌려줘 라고 하게 되면 엉망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반환해도 뭐라고요? 여기는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금쟁이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가 이제 만약에 아까 초과해서 받은 보수가 뭐 한다고요? 부도 처리. 정말 우리한테는 억울할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수 100만 원도 못 받고 나중에 아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이 분쇄기에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환에 여기서 이제 부도 처리 났을 때입니다. 부도 처리 초과해서 받은 보수가
부도 처리가 이렇게 부도 처리가 났을 때 수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표가 이제 부도 처리가 됐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수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금쟁이. 보기 나름인데 여기도 금쟁이 모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시도의 조례를 그립니다. 이 시도의 조례를 요 시도 조례를 나중에 잘못 해석해서 그립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조례를 이제 잘못해서 요게 이제 잘못 해석했을 때도 만약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먼저 서울의 조례입니다. 서울의 조례는 0.5인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0.5% 중개 보수입니다. 나중에 0.5네 0.6이네 나중에 간단하게 언급할 겁니다. 근데 저기 우리 경기도의 조례는 만약에 0.4였을 때 그리고 요 경기도의 조례로 받아야 하는데 서울물건이라고 해서 사무소가 꼭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소는 여기 있는데 입니다. 사무소는 여기 있는데 만약에 서울의 조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 분명히 0.1%를 뭐 했을 때 초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초과했을 때 이렇게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 줄 알고 서울에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 따라가나 봐. 부동산 거래신고나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요. 사무소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무소 따라간다. 만약에 자 1억이면은 0.4만 곱하면요 40이지만 1억에다가 0.5를 곱하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뭐 하게 됐다? 결국은 초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초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도 금쟁이. 약간 억울하지만 이걸 어떻게 나중에 잘못 해석하냐고 얘기입니다. 뭐 수업 시간에 졸았냐 이럴 겁니다. 우리가 봐주는 것도 있지만요. 아예 여기는 봐줄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느낌이 오죠. 하다 여기 안 봐줘. 초과해서 받았다 돌려줘도 이미 늦었다 그럽니다. 부도 처리가 나도 금쟁이다.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웬만한 걸 잘 봐주는데 절대 안 봐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금쟁이라고 해야지. 우리 시험 문제 괜히 또 귀가 얇으셔갖고 금쟁이 아니다. 그러면 답 틀렸다. 내년도 또 와야 되겠다 그럽니다. 이 정도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거짓된 언행.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개사업은 아주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짓된 언행 등으로 여기 이제 거짓말이 될 거고요. 언행으로 중개의뢰. 여기 조금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중개의뢰인의 뭐를 판단을 거쳐놨을 때 중개의뢰인의 뭐를 거쳐놨을 때 판단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판단을 뭐 해놨을 때 그렇지는 내용이 약간 어렵죠. 자, 그렇지는 행위를 실무에서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속여서 기입니다. 임야가 어떻게 팔리냐고 잘 안 팔리죠. 그런데 그 약속 지켜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들어서지 않는데 막 들어선다 라고 해서 거짓말해서 거래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쟁이. 근데 금쟁이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는 행위도 여기도 뭐 한다고요? 금쟁이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이렇게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요. 잘 안 팔릴 겁니다. 누가 임야를 그렇게 사냐고 여기입니다. 현금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뭐를요? 임야를 그것도 더 비싼 값에 우리 판례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게 이렇게 팔아주겠다. 비싸게 만약에 매도를 해주겠다.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은 사지도 아예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정말 거쳐놨다는 겁니다. 안 팔리는데 거짓말해서 그리고 중개인의 판단을 거쳐서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팔아주면 괜찮아 그입니다. 근데 안 팔려. 지금 막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예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게 매도해준다 라고 했을 때 여기도 뭐라고요? 금쟁이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 못 지켰다. 그리고 안 팔릴 것 같으면요. 애초에 사지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쟁이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공법 배우시면 이제 그린벨트 배우실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금지하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구역 내. 그리고 토지를 이렇게 나중에 또 사게 만들었는데 개발도 안 되는데요. 막 개발된다고 집 짓는다고 라고 해서 토지를 만약에 이제 여기도 이제 매수하게 했을 때 근데 나중에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여기도 금쟁이. 정말 이것도 속여서 안 살 토지를 사게 만든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든지 사기나 그다음에 면적을 막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금쟁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는 우리 개혁공사 의견만 이렇게 의견만 제시했을 때입니다. 뭐 개발된다는 게 아니라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잘 안 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성. 이렇게 가능성만 제시를 하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중개 의뢰인 보고 판단하세요. 판단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가능성만. 그리고 사고 파는 것은 알아서 사려고 하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우리 개혁공사가 막 속였다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증거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녹음이라도 해서라도. 안 그러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나는 안 속였는데 매도 매수인들이 막 속였다. 그리고 재판 갔을 때도 우리 개혁공사가 약간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판사님은 중개보수 받으려고 속였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만 제시하는 거, 그리고 알아서 거래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건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속인 게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네 가지가 이제 뭐라고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1학년 일반학교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우리가 보통 이제 1학년 이렇게 뭐 교도소 가는 것을 막 저기 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큰 집을 또 학교 교도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우스갯소리지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해당되면은 나중에 고발 조치도 될 수가 있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 조치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서 가야 돼요. 그리고 자, 시군구에 민원이 접수되면 여기 해당됐을 때는 우리 시군구에서 아예 고발 조치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막 오라고 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이제 합격하신 분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상담을 좀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경찰에서 오래요. 특히 이제 이렇게 중개보수 같은 게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좀 속였을 때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3년 이하 징역에서는 청약저축 통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신 분이 꽤나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학년 일반에 이제 4개 아크자만 따보시라고 했습니다. 매매 알면 초과한다. 매매를 오불했을 때,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약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뭐 했을 때,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그리고 중개는 뭐를 판단을 이렇게 판단을 그르쳤을 때, 정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만 딱 추려놨는데, 매매 알면 초과한다.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는구나. 매매 알면 초과한다. 여기 얼마라고요? 1학년. 우리 박스에서 다음 중에서 형벌 1학년짜리 찾아보세요. 아니면 형벌 연결이 옳은 것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1학년 일반은 4개. 여기 바로 매매 알면 초과한다. 매매만 매매하니까 임대나 교환은 문제 안 삼는다. 내용이 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알면 그랬으니까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보수를 뭐 했을 때? 초과니까 아예 안 받는다. 적게 받는다.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보수가 아닌 겸업 그런 것들은 아예 금쟁이와 관련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분양된 관리대 그리고 이제 상담 컨설팅 그리고 이사업체 소개 뭐 그런 거 받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런 것들은 초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거쳐놨을 때 판단을 그르쳐놨을 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그리고 금품 대신 돈 대신에 뭐 돈 같은 비슷한 거 받았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차량,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땅, 지분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하다못해 생활용품 하나 받아도 잘못 받으면은 금쟁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자, 형벌도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등록 질서는 그나마 상대적 절대적은 아니지만 상대적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벌과 그리고 행정처분하고 내용들 꼭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런 거에 걸리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입니다. 교도소 가고 전과자가 됩니다.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등록 취소도 이제 벌금 받으면 절대적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입니다.
1,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받을 거는 뻔하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